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써먹어 보려고 합니다. 기계 번역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구글 번역이 됐든 파파고가 됐든. 그런데 이런 기계 번역을 볼 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번역될 문장을 입력을 하고 번역된 문장을 보잖아요. 그런데 좀 긴 거를 번역하려면 그 입력 텍스트에 제한이 있기도 하고 또 귀찮습니다. 때로는 한 문장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하나 떼내기도 귀찮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이썬으로 좀 더 쉽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번역을 하려면 이제 번역해야 될 글이 필요한데 저는 그냥 신문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금만 잘라 올게요. 이렇게 세 문단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세 문단이요. 이건 아무 문단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여 넣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어떤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복사했던 그게 그대로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여기 동그랗게 있잖아요. 저장이 안 됐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세이브를 누를게요. 저장을 누르고 이제 이 파일을 불러 보겠습니다. 일단 파일은 이렇게 하면 불러집니다. 오픈하고 파일 이름을 쓰면 돼요. 여기서는 ori.text죠. 이렇게 하면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 리드 하면 이제 안에 내용이 이렇게 읽히는데요. 이거를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F는 하고 이렇게 하고 또 F 점 하고 리드 하면 어떤 텍스트가 되겠죠. 얘를 텍스트 이 변수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었던 F는 닫아줄게요. 이렇게 텍스트가 입력이 된 게 보여요. 근데 지금 보면 얘가 그냥 쭉 줄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문장마다 번역을 보려고 합니다. 보면 이렇게 줄바꿈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줄바꿈 행전한 문자인데 두 개가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일단 띄어쓰기로 바꿀게요. 우리는 이게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문자잖아요. 그래서 포문을 통해서 이 텍스트에서 이제 이 슬러시하고 땡땡 있는 거를 바꿔 보겠습니다. 리플레이스라고 하고요. 바꿀 문장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띄어쓰기로 리플레이스를 하면 제가 이걸 잘못 쳤죠. 이제 이 역슬러시 하고 n이라고 써져 있던 그 줄바꿈 문자가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없죠. 네, 이렇게 해놓으면 얘를 다시 불러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는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리스트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씩 리스트에 입력을 해볼 건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스플릿이라고 하고 콤마하고 뛴 거를 기준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그냥 실행을 해버려 가지고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다 쪼개진 거고요. 다시 콤마 뛴 걸로 하면 이렇게 한 문장씩 나눠진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콤마하고 한 칸 뛴 게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 전에 이 리스트도 이제 다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리스트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만 확인을 해볼게요. 제일 처음 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끝에 콤마가 날아가 버린 걸 볼 수 있어요. 이 콤마하고 띄고를 없애고 그걸 기준으로 리스트의 각각의 요소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0하고 더하기 콤마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한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포문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포하고 아이템 인 우리 리스트하고 이거를 일단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각각의 문장들이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바꾸려면
리스트에 있는 요소를 바꾸려면 그 리스트에 몇 번째 리스트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여기다가 드라고 하고 이렇게 가로를 한 다음에 0번과 1번을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타를 냈고요. 그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번호도 출력이 되고 이제 그 내용도 리스트의 내용도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몇 번째 있는 걸 바꿀 수 있겠죠. 몇 번째 있는 아이템을 이 리스트에 몇 번째는 한 다음에 요거 더하기 마지막에 콤마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일단 이제 이거를 가지고 몇 번째에 있는 이 문장을 불러온 다음에 리스트에 몇 번째를 지정을 하고 그 문장 끝에 콤마를 붙인 거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보면 일단 끝에 콤마를 입력한 문장을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콤마를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02, 012니까요. 거기를 저 콤마를 붙여놓은 문장으로 바꿔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맨 마지막에 있는 여기는 콤마가 있어요. 근데도 콤마를 붙이니까 맨 마지막에는 콤마 두 개를 콤마 하나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우리 리스트하고 맨 마지막에 요소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 요소를 가지고 오고 여기서 리플레이스 한 다음에 이제 콤마 두 개를 콤마 하나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 리스트를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씩 끊어진 게 보입니다. 콤마까지 다 있죠.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 안에 콤마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미스터, 미세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닥터 이런 것도 디아라고 점 칠 때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을 잘라주는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거를 사용하지는 않을 건데 그런 것들을 토크나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저라고 치면 문장을 쪼개주는 문장을 단어로 쪼갤 수도 있고요. 뭐 어떤 형태소로 쪼갤 수도 있고 문장 하나하나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정규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한 문장을 검색을 해야 한 다음에 잘라낼 수도 있는데 너무 번잡하니까요. 일단 당장 배운 것만 가지고 해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쓰기로 하겠습니다. 필요가 있으면 좀 더 찾아보시면 일단 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좀 더 접근하기는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구글 번역기를 이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이렇게 터미널에서 pip install 구글 트랜스 하고 이제 인스톨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운받은 걸 써야겠죠. 그러면 구글 트랜스를 받았잖아요. 이제 이 구글 트랜스에서 이 부분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얘를 다 가지고 오지 않고 이 안에서 이 트랜슬레이터라는 부분만 가지고 오라는 거고요. 잘 가지고 와졌죠? 근데 이제 얘가 앞에가 대문자죠. 그러면 이게 뭐 클래스로 만들어진 어떤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앞에서 했던 대로 어떤 변수에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에서 이 트랜스레이터 점하고 어떤 것을 치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라고 치고 텍스트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에러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non 타입하고 오브젝트 has no attribute 그룹 이러는데 이거 이 구글 트랜스를 찾아 들어가 보면 이제 이 에러에 대해서 구글에다 쳐보면요 여러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쳐보면 해결법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 다른 버전을 깔면 문제가 없다고 해요. 여기서는 4.0.0 RC1을 깔으라고 하는데 저는 이 3.1.0A0 요거를 다시 깔아볼게요. 그래서 PIP하고 앞에 깔았던 걸 지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uninstall 구글 트랜스라고 하고요. yes 하고 다시 인스톨 하겠습니다. 인스톨 구글 트랜스 하고 3.0.0.1A였나요? 3.1.0A형이죠. 3.1.0 하고 A0 요거를 깔겠습니다. 찾을 수 없다고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띄어쓰기를 없애보고, 예, 그러면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구글 트랜스를 이제 다시 불러오고 다시 모든 작업을 다시 하면 아직도 에러가 나요. 그럼 다시 깔았는데 에러가 나니까 한번 껐다 켜보겠습니다. 다시 구글 트랜스 가지고 오고 갖고 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헬로우라고 번역된 게 보이죠? 예,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 작업을 다시 해줘야겠죠? 껐다 켜서 변수에 해놓은 것들은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이렇게 앞에 작업들을 실행해주고, 예, 포문도 실행을 해주고 다시 출력을 하면 동일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 문장만 번역을 할 거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면 되죠. 0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리스트,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있는 문장이 번역이 될 거예요. 그대로 영어로 나오니까 도착 언어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코라고 할게요.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번역해야 될 문장이 많잖아요. 그러면 포문을 돌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반복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어떤 리스트,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리스트하고 비어있는 걸 해주고, 하고 어떤 라인 하나가 출력이 되게 만들게요. 리스트. 그래서 이 리스트를 한번 다시 출력을 해볼게요. 이 라인을. 이 리스트에 있는 거 하나하나 불러오는 거니까 한 줄 한 줄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랜스라는 변수에 요거를 이제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만 라인으로 바꿔주면 이 트랜스에는 번역된 문장이 들어갈 거고요. 이거를 트랜스 리스트에 append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들어가겠죠. 뭔가 작동이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이 트랜스 리스트를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번역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더 간단한 방법도 있는데요. 트랜스레이터하고 트랜슬레이트하고 이 리스트 전체를 넣고요. 데스티네이션을 이제 한국어로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0번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뭐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 텍스트라고 제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번역된 게 나오죠. 여기다가 오리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영어 원본이 나오고요. 텍스트라고 하면 번역된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1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두 번째, 이 리스트에 있는 두 번째죠. 일요일 영국. 그리고 오리진이라고 하면 두 번째, 오리 리스트에 있던 두 번째 문장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있던 두 번째, 그렇죠? on Sunday 두 번째 맞죠? 이거를 포문을 돌리면 될 건데요. 이번에는 딕셔너리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비어있는 딕셔너리 하나를 만들고요. 키는 오리로 하고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나 연결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트랜스 구글 EN이라고 할게요. 구글 EN이라고 하고 여기도 비어있는 거를 하나 해놓겠습니다. KR이라고 하겠습니다. 코라고. 그러면 이 딕셔너리는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포문을 하나 다시 해보겠습니다. in translation 그리고 이제 틱하고 일단 영어 원문은 여기죠. 근데 이제 이게 이 리스트가 선택이 된 거잖아요. 여기다가 append 해서 트랜스에 오리지널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번역된 것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글 코라고 하고 밴드 해서 텍스트라고 해주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봅시다. 여기서 제가 첫 번째를 선택한 게 포문에서 첫 번째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오타를 냈죠. S가 없어야 되는데 다시 실행을 하고 이제 아무런 에러도 없고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는데요. 제가 이 딕을 다시 열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원문이랑 이제 번역문이 저장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pd tdf라는 데다가 pd 데이터 판다스를 안 불렀죠. import pandas as pd로 불러오고요. 그리고 tdf에는 pd 데이터 프레임 from 딕에서 이제 저희가 만든 딕셔너리를 이렇게 넣으면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근데 에러가 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에러가 안 났죠. 그래서 얘를 보면 이렇게 영어가 여기 있고 원문이 여기 있고 번역문이 여기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저장을 해볼게요. to 엑셀 해서 배웠던 것처럼 x라고 하고 이제 인덱스는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저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파일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엑셀에서 불러오면 한 문장 한 문장 번역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때로는 뭐 다른 언어도 같이 봐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영어를 한번 영어 말고 일본어로 번역된 영어가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는 문장도 추가해 본다고 하면 이번엔 다시 이 엑셀 파일 한번 불러볼게요. df 해서 read 엑셀 하고 이제 trans xlsx 라고 한 다음에 시트 1을 가지고 오는 거죠. 아무 일도 파일이 없다고 하죠. 이거 제가 오타를 쳤죠. xls 그럼 이제 오류가 없고 df를 불러와 보면 이렇게 아까 열었던 그 파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jp라고 하고 여기다가는 일단 나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다가 일본어 번역된 거를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포문을 돌리면 될 텐데 하나 유용한 게 df하고 인덱스 하면 이렇게 포문을 돌릴 수 있게 지금 이게 7개가 있잖아요. 0부터 7까지 하나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얘를 포문에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i가 0부터 6까지 출력이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0, 1, 2, 3, 4, 5, 6 저희는 이것만 있으면 이제 뭔가 할 수 있죠. 일단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하나씩 영어 번역되기 전에 영어 문장을 하나씩 가지고 올 수 있어요. i락을 사용하면 될 겁니다. df 락 i락 한 다음에 i 하고 0, 1, 2, 3, 4로 갈 거니까요. 그리고 0번째죠. 이거를 한번 제대로 나오나 확인을 해볼게요.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영어 원문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오리지널에 넣고요. 이제 번역문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거는 앞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거를 좀 바꿔보면 될 거예요.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그대로 붙여놓고요. 얘만 JA 일본어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역된 문장을 같은 이제 행에 있는 이 0, 1, 2번째 열에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df i락 하고 i, 2라고 하면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trans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포문을 돌려볼게요. 에러가 나는데요. 오타를 쳐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본어가 입력된 걸 볼 수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똑같은 말만 써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왜냐면 여기가 그냥 라인으로 되어 있죠. 얘를 이걸로 바꾸면 될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출력을 하면 이제 뭔가 달라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일본어가 번역이 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저장을 해서 엑셀로 열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전에 한꺼번에 번역했었잖아요. 리스트로. 이제 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리스트에 일단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첫 번째 ORI 오리지널 열을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리스트가 아닌데요. 점하고 to 리스트 하면 리스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리스트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ORI 리스트에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한꺼번에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번역할 때 썼던 거죠. 이걸 입력을 하고 똑같은 게 여기 써 있는 거고요. JA로 바꾸면 일본어로 뭉텅이로 번역된 거를 받아볼 수 있어요. 얘를 보면 뭐가 있죠? 0번하고 텍스트라고 치면 이렇게 일본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또 어떤 리스트에 아까 입력했었잖아요. 포문을 통해서. 그거를 다시 봐볼게요. 트랜스 리스트를 빈 걸 만들었고요. 이런 거를 함수로 만들어서 하면 이렇게 복붙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게 아니죠? 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번역된 것들이 재팬 일본어로 번역된 게 이 리스트에 싹 들어갈 거예요.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일본어로 뭉탱이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구글하고 JP열을 선택을 하고요. JP가 맞죠? 여기다가 그냥 이 리스트를 입력해주면 숫자만 맞으면 그냥 각 열로 들어가집니다. 자, 에러는 오타 때문이고, 그리고 다시 DF를 출력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한 열이 더 들어갔죠. 이렇게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이제 저장을 하면 엑셀로 열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글 아까 이 API 같은 경우는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작동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게 정식 방법이거든요. 이제 이거는 근데 카드 결제를 이제 입력을 해야 돼가지고 사용하기가 약간 불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팝하고 API를 한번 사용해서 이제 팝하고 이제 번역을 입력해 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구글 클라우드에 가입을 하고 뭐 카드 번호 입력하고 또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뭐 키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어야 돼가지고요. 해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네이버 API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developers.naver.com에 들어가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주고요. 뭐 약관이 나오는데 이제 동의를 해주시고 휴대폰 인증을 해야 돼요. 인증을 해주시고 이제 회사 이름은 선택이니까 필요 없고요. 인증이 되면 확인 누르고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그냥 테스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사용할 API는 팝하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그리고 로컬 URI를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그냥 파일하고 C로 할게요. 그리고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이제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아래 보면 가이드가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도큐먼트로 가서 팝하고 번역이라는 곳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구현 예제가 있는데요. 친절하게 파이썬도 있어요. 요거를 쳐주면 된다고 합니다. 아까 봤던 것들을 입력하면 돼요. 아까 이 안에 이제 스트링으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일단 이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할 건데요. 여기를 바꿔줘야 돼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내 애플리케이션에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얘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보안 때문에 위에다가 입력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아이디는 요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크릿도 여기서 보기를 눌러서 나오는 것을 여기에 붙여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제 위에 란을 실행을 할게요. 그럼 실행이 됐고 이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막 뭐가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얘가 출력이 된 거죠. 저희가 입력한 게 반갑습니다고 나이스 투 미추가 출력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바디에서 이 바디의 타입이 뭔지를 봐볼게요. 뭔지 모르겠으니까 다시 구현 예제로 가서 설명을 더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보면 응답을 제이슨 형식으로 반환한다고 해서 이렇게 응답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는 거랑 비슷하죠. 메시지, 타입, 서비스하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트랜스레이티드 텍스트인데 이거 제이슨을 파이썬에서 좀 보기 쉽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제이슨하고 로드스하고 이 텍스트로 된 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출력이 된 거잖아요. 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는데 얘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tjson이라는 곳에 넣고요. 지금 이 메시지 안에 이만큼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메시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로 들어가고 그리고 메시지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리졸트 안에 리졸트를 들어가고 이 안에 이제 이 트랜슬레이티드 텍스트가 있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것에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알았으니까 아까 판다스에서 또 파파고로 번역한 열을 추가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df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일단 마지막 열을 하나 지울게요. 두 개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 대문자랑 괄호를 헷갈렸죠. 이거 판다스가 이 가로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 대괄호, 중괄호를 써야 되고 어떤 때 소괄호를 써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지워진 거 볼 수 있는데 이거 df를 다시 출력을 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df에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일본어까지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팝하고 요 열을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도 이제 없음이라고 하고 df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없음이 있는데 이거 아까 전에 i를 포문을 돌려서 그러니까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포문을 돌렸었죠. 이 인덱스를 포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볼게요. 이렇게 0번부터 7번까지 한 스텝씩 올라가는 거를 포문을 넣었었는데 가져가 볼게요. 일단 이렇게 됐고 이제 오리지널 텍스트는 똑같이 갖고 올 건데 이 부분만 파파고로 바꾸면 될 거예요. 근데 앞에서 보면 파파고가 약간 길었죠. 임포트는 이미 했으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포문에 넣고 이제 들여쓰기는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오리지널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요. 쭉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쓸 때 이렇게 썼죠. 제이슨으로 만들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번역된 문장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니라 이제 우린 세 번째죠. 0, 1, 2, 3이니까 여기를 3으로 바꾸고요. 이 포문을 돌리면 여기에 번역이 한글 번역이 입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영어가 입력이 됐네요.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보면 지금 아까는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게 돼 있었잖아요. 이제 소스를 en으로 바꾸고요. 타겟을 한국어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면 이제 한국어 약간 다르죠? 파파고 번역이랑 구글 번역이랑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또 to CSV 해서 아니 엑셀로 보려면 to 엑셀 해서 trans.xlsx 하고 인덱스는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이제 이렇게 파파고 번역까지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일본어는 필요 없으면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비교해서 수정해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구들이 있는데 비싸기도 하고요.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사용이 번잡해서 가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외부로도 간단히 쓸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기계 번역을 할 때 번역 문장에 제한이 있고 또 이제 그 제한을 넘어서 번역을 하려면 돈을 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우회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는. 일단 이렇게 하면 가끔 번역할 때 쓸모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튼 그런데 이제 이렇게 API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다큐멘트를 봐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뭣도 안 되면 그냥 왜 이렇게 번역하는 걸 배우기 전에는 이미 구글이나 파파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어나 뭐 일본어를 입력하고 한국어 번역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잖아요. 그거를 그냥 파이썬으로 시키면 됩니다.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웹 브라우저로 조작해서 거기에다가 영어를 뭐 번역해야 될 말을 입력하고 번역된 것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판다스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장도 할 수 있고 이제 그거를 다음 시간에 일단 해봅시다.